요거를 다음 시간까지 이제 마무리를 빨리 하고 그다음 이제 다른 독해를 계속 좀 이어갈지 아니면은 단문 해석하고 문장 분석, 품사 구별 요것들을 계속 연습할지를 조금 판단하면 될 것 같거든요. 몇 번부터 했죠? 457번부터 숙제였어요. 오케이, 457번.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일단은 분석은 제가 할 테니까 숙제 요거 해석해온 거 하고 이제 모르는 단어 정도는 조금 없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457번부터 자, willingness 주어 to pay 투정사 구간 또한 마찬가지로 준동사의 일종. 준동사들은 뒤에 뭐가 나온다고 말했었죠 저번 시간에. 자기만의 목적어나 구어, 동사의 형식에 따라서 자기만의 목적어 또는 구어까지 나와야 되니까 pay는 뭐뭐를 지불하다라는 뜻. 그럼 얘는 목적어. 여기까지가 주어와 주어를 수식해주는 구간으로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여기 분동사 isn't. 그 다음에 주격 보호 자리에 또다시 due to 자체가 품사가 전치사라서 자기만의 명사 목적어까지 다 나왔고 그 다음에 to acquire 앞에 있는 desire 꾸며주는 준동사 표현. 그럼 이때 이 투정사는 하는 품사적인 역할이 뭐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 있는 품사 뭘 꾸며주고 있으니까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때 투부정사는 하는 역할이 형용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 당분간은 이렇게 1대1로 줘. 당분간이 아니라 이제 전반부 1학년 이제 예비 학생이 올 때까지는 아마 1대1로 조금 수업을 할 건데 근데 좀 솔직하게 조금 말을 해줘야 돼요. 품사적인 접근들 이 단어를 봤을 때 품사적으로 접근할 때 나연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있어요. 품사들 영어에서 쓰이는 품사들의 기본적인 개념이 조금 지금 정확히 알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아 그렇죠. 그러면 네. 일단 이게 지금 책 형태로 나가야지 품사를 쓰는 게 이제 조금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일단 요거를 나중에 이거 빨리 해석을 하고요. 저희가 품사하고 문장 구성 요소부터 좀 정리해 봅시다. 일단은 자세하게 분석하는 거는 조금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크게 주어하고 동사 그 다음에 서술어고 위주로 조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주어 한 단어 찾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sn't가 동사 due to a desire까지가 주격보 to acquire better quality so much as가 빨간 색깔로 여기 네모를 쳐보면 not so much ASB를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도 나와 있었는데 무슨 뜻이었냐? A라기보다는 B다 라는 뜻으로 이제 쓰는 표현인데 여기 so much A 뒤쪽에 나오는 이 to advertise 일단 여기 not하고 이 so much as가 같이 붙어서 이렇게 A라기보다는 B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것이고 뒤쪽에는 이 투부정사의 역할을 봤을 때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두 번째로 수식해주는 투부정사 그러니까 얘가 2번이라고 본다면 여기 1번처럼 앞에 있는 desire, 이 욕망이라는 명사하고 같이 해석을 해야 의미가 완벽하게 전달이 될 거야. 여기서 해석해 봅시다. 이 문제요? 네, 457번.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조직은 네, 여기까지가 주어. 그를 광고하는 것만큼 더 나은 품질을 얻으려 하는 것들이에요. 여기까지가
뭐뭐 때문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줘도 왜냐하면 때문이다라는 표현이 여기 due to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망 때문이 아니다라고 간단하게 의미를 여기서 이제 끊어보시라고 이렇게 사선으로 끊어놓고 욕망 때문이 아니다. 그럼 무슨 욕망이냐면 뒤에 이거 하려는 거. 더 나은 품질을 획득하려는 욕망 때문이 아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이거 하려는 욕망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뒤쪽에 있는 advertise wealth를 욕망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해석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부를 광고하려는 또는 부를 과시하려는 욕망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간 요거 해석을 조금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458분 너무 빨리 가봅시다. A person 주어 who can speak many languages까지가 관계대명사 구간 is가 되 not more valuable 여기가 주격 보어인 문장 이 형식으로 다 끝났고 then a person 여기서 되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데 전치사가 된다는 뜻은 뒤에 명사구가 하나가 붙는다는 뜻이고 접속사라는 말은 뒤에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보어의 문장에 따라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대는 무조건 이거 하나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된 뒤에 명사 하나만 나와도 되고 문장이 다 나와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뒤에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된을 기준으로 뒤에 봤을 때 여기 동사는 이 person을 주어로 취하는 게 아니고 여기 who라는 관계대명사 내에 속해 있는 동사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된 뒤에 동사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네, 동사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뭐이다, 뭐뭐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관계대명사 내에 속해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 이어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많은 단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네, 한 사람은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사람보다 가치가 있지 않다. 네, 맞습니다. 혹시 해석을 직독직해 하는 법은 조금 혹시 배웠나? 나연이가? 직독직해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계속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30점은 결국 이제 서술형으로 우리가 얻어내야 되잖아요. 70점, 30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서술형을 만약에 이제 정확히 쓰려면은 이 영어적인 어순에 먼저 익숙해질 필요가 있대. 방금 보자. 나연이가 한번 해석한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래. 많은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잠깐만. 네, 많은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사람보다 가치 있지 않다.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사람보다 가치 있지 않다. 이게 해석의 방향성을 제가 지금 정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 많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한 사람은 이러고 주어하고 형용사구가 길게 이어져 있으면은 순서대로 주어 한 단어 말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구가 이어질 때 이거를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주격 조사를 붙여서 이 주어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면 조금 깔끔하게 주어가 정리가 되어야죠. 그래서 한 사람 많은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배우다가 아니고 말하는 거지. 네. 말할 수 있는 잠깐만 더 가치 있지 않다. 한 사람보다 하나로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적고 이게 왜 굳이 중요한가 하면은 잠깐 그 나연이가 해석한 거 페이지를 좀 한번 뒤집어 볼까요?
본인이 쓴 해석을 가지고 영어 문장으로 전환했을 때 원문하고 최대한 차이점이 없어야 되는 것. 그게 고등학교에서 단문 해석할 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는 말이에요. 한번 요걸로 연습해 보세요. 영어로요. 네. 아까 전에 해석을 했을 때 단어들은 나연이가 찾아왔죠. 찾아왔기 때문에 어떠냐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걸 우리가 영작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생각 안 하면은 나중에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나연이가 그 제가 65개 정도 들어간다 그랬죠. 시험 범위가 거기서 나올 만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현관해치고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정말 비효율적이죠. 그게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글 해석으로 영작을 하는 문제가 최소 3문제는 나와요. 각각 학교에. 그래서 이거를 따로 이제 시간을 내서 익히거나 외울 필요가 없이 내가 직독직해 익숙해지면 이 한글 해석을 이렇게 영어식 어순으로 그냥 바꿔둔 거거든요. 그럼 이 어순에 맞게 단어를 하나씩 그냥 영어 단어 떠올리고 적어보면 됩니다. 그 과정에 분명히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면 그 동사의 수의 일치나 시제나 능동, 수동 요거를 항상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예쁘게 나와 있는 해석을 어떻게 할지 막막한 느낌은 조금 안 들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 뭐라고 합니까? 아, 네. A person. 그 다음에 많은 언어를 이거는 지금 목적어에 해당되는 구간이죠. 영어식 어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어 뒤에 동사가 나옵니까?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옵니까?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뭐뭐를라고 하는 게 동사 뒤에 나오잖아요. 자, 많은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여기까지는 형용사 역할하는 구간이 주어와 동사, 목적어와 동사를 취하고 있는 편이니까 이거를 영어로 나타낼 때는 분사 형태로 쓰거나 관계 대명사 형태로 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기서 관계 대명사를 쓴다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구간 뒤쪽에 말할 수 있다 라는 동사 형태를 연달아서 적으면은 말할 수 있는 이게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다라는 동사 뒤쪽에 뭐가? 많은 언어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리를 시키거나 이렇게 분해를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동사는 또한 마찬가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각각 어느 부분하고 어느 부분 의미로 따져봤을 때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조동사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원형 표현 말하다. 이거로 우리가 놔둬서 쓰는 방법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연습. 근데 이거는 결코 어렵지가 않은 연습이고 다만 훈련이 조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렵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거 그대로 한번 적어봅시다. 뭐를 해야 돼요? 바로 불러보세요. 띄어서요. 예. 요대로 이 순서대로 영어 한 단어씩 한번 불러보세요. 관계 대명사가 이게 V하는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풀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many languages 까지가 주어가. 그 다음에 이 전체 문장에서 동사가 더 같이 있지 않다. 여기가 동사고 이 동사 형태를 우리가 영어로 전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같이 있다라는 한 단어로 잘 안 쓰거든요. 이거는 뭐뭐이다. 자, 이게 첫 번째였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동사관을 따져서 분해해 볼 때 뭐뭐이다라는 동사로 쓰는 게 뭐였어요? 대표적인 게 A는 B이다 이렇게 쓸 때 그게 비동사죠. 비동사 뒤쪽에 같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쓰는 게 가치가 있다라는 이형식 동사들이 작동하는 원리거든요.
얘를 주격보호라고 부르는데, 근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표현이 더 가치가 있는 이라는 비교급 표현에다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비동사 에 뭐가? 비동사 뒤쪽에 not까지를 포함을 해서 바로 뒤에 동사로 이제 불러주면 되는데, 해볼까요? 그치, is not, 이거는 isn't, 그 다음에 valuable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같이. 그러면 요거 비교급 어떻게 쓰면 되겠죠? more valuable. 여기까지가 이 기본적인 이형식 문장이 끝이 완벽한 문장으로 이미 다 썼어요. 나머지가 있는 거는 한 사람보다 하나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비교급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우리가 뭐뭐보다라고 할 때 뭐 쓰던가요? 우리가 than을 바로 뒤에다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으로 그치, 옆에 한 사람이 붙어져 있으니까 than 뭐뭐보다, 그 다음에 한 사람보다 a person. 그 다음 a person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또한 하나로 들을 수 있는 이 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역할로 쓰는 것인데, 이 형용사도 잘 보면은 들을 수 있다 하나로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일단 주어는 빠지고 듣다라는 표현을 일형식 동사로 썼어야 이게 목적어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명사가 둘 다 없는 관계대명사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을 했을 때 확실하게 빠져있는 건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를 생략한 관계대명사 형태에서 목적어도 없다라는 말은 이거는 뭐냐면 그죠? 일형식 동사 표현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해석으로. 그럼 바로 여기 갑시다. 얘는 세 번째로 어떻게 분리를 시켜서 생각하냐면 하는 역시 관계대명사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겠고, 들을 수 있다. 이 관계대명사 뒤에 이어지는 동사 형태 또한 마찬가지 또 쪼개서 나눌 수 있겠죠. 어떤 의미하고 어떤 의미로.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의 의미와 듣다라는 일형식 동사 원형의 의미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로, 이 하나로라는 표현은 수식어구 계열인데, 영어에서 수식어구는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이외 꾸며주는 부사들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하나로는 형용사로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부사로 볼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로라는 이 표현의 품사를 우리가 판단하려면 머릿속에서 아까 전에 제가 힌트를 드렸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명사 이외에 꾸며준다라면 머릿속에서 명사와 동사, 이 품사 아무거나 만들어낸 다음에 저 하나로 하고 연결시키고 오면 돼요. 하나로 책, 이게 명사랑 연결시켜봤죠? 하나로 만들었다, 이거는 뭐랑 연결시켜본 거예요? 어떤 게 더 자연스럽죠? 그러면 저 하나는 품사가 뭐라고요? 부사.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사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부사 하나가 있긴 하지만 대개는 전치사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나타내거든요. 여기서는 in one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나머지 바로 붙여서 한번 마무리 지어봅시다. 어떻게? who, 그렇죠. 근데 listen 하기 전에 요거 들을 수 있다라는 조동사까지 can listen. 그 다음에 하나로 in one. 우리가 지금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입니다. 방금 요거 해석한 문장들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해석만 정교하게 할 줄 알아도 이렇게 영어 문장으로 써서 나타낼 수가 있다고요. 혹시나 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틀린 거 있나? 없죠? 그러니까 직독직기를 하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인 겁니다. 해석할 때 예쁘게 하는 건 우리가 번역 또는 통역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원리는 좀 일단 알려드렸으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도 그대로 적용시켜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영작이나 서술형을 위해서 문장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더라. 오케이. 예, 그러면은 좀 고민이 드는 게 요거는 원래 숙제니까 이제 확인을 아마 써왔지? 한번 잠깐만 봐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468번은 이거 하다가 좀 힘들어서 이제 아마 조금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요 문장들을 해석할 때 단어장만 보고 했나요? 아니면 다른 AI 친구들의 힘을 좀 빌렸나요? 방금 말하는 거 네. 찾아보고 네.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되게 좀 어려워서 못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번역기는 안 돌렸대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이제 수업을 하고 저는 라연이의 성향하고 그 대략적인 실력을 이제 조금 이제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고 현재 그리고 이제 뭐가 더 필요한지 이 고등학교에서 1, 2등급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는 거니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잘했는데 이 품사적인 기본기가 같이 들어가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직독직해를 통해서 서술형 대비까지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요거 해석을 조금 이제 할 건데 일단은 지금 요거부터 먼저 합시다. 그 품사를 정리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A4 드린 거 있죠? 그거를 옆으로 조금 적을 겁니다. 이렇게 눕혀가지고 제가 조금 글씨가 많이 안 좋은 편이거든요. 혹시나 못 알아보겠으면 말로 불러달라고 좀 요청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이 품사라고 하는 거. 자, 학교에서 말하는 팔품사는 필요 없고 6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문장을 구성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6가지만 일단 파악을 하면 되고 이 품사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냐면 단어들, 영어 단어들 있죠? 단어들을 성질별로 나눠준 거. 네, 요거를 우리가 품사라고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를 볼 때 문장 안에 있는 구성 요소도 파악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에 앞서서 이 한 단어의 품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연습도 같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 품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명사입니다. 요거는 빨간 색깔로 쓸 수 있으면 1번, 2번, 3번까지는 빨간 색깔로 적어두세요.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명사라고 부르는 거. 명사를 영어로 known이라고 하기 때문에 N-O-U-N 뭐 요거를 줄여가지고 at 이렇게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명사들은 자 사람 그 다음에 사물 그 다음에 개념 등의 이 이름들을 말하는 게 명사입니다. 이제 저는 원래 조금 이런 품사 설명할 땐 간단하게 하니까 요 예시도 조금 유치하지만 간단한 걸로 좀 적어볼게요. 예를 들면 친구, 책상, 사과 이렇게 사람이나 실체적인 사물, 실체가 있는 사물뿐만 아니라 우정, 평화,
샷문 과 같은 개념적인 이름딱들도 전부 다 묶어서 우리가 명사라고 부르더라. 그러니까 나연이가 단어를 익힐 때 기본적으로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이 품사를 유추하고 같이 연결시켜 놔야 돼요. 단어 외우는 것 좀 어떻습니까? 쉽나요? 어렵나요? 배워도 네. 조금 지나오면 헷갈리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단어를 외울 때 가장 효과적인 거는 내가 앞으로 봐야 할 텍스트하고 내가 익히는 영어 단어장의 수준이 같아야 돼요. 이게 서로 다르면은 단어장은 따로 외우고 질문 따로 보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면 이제 당연히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단어를 글로 쓰면서 익히는 것보다 그 단어의 발음을 듣고 말로 따라하면서 익히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눈으로 보고 쓰기만 하면 우리가 쓰는 감각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시각하고 촉각 두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 발음을 듣고 그럼 청각적으로도 활성화가 되겠죠. 이걸 말로 따라하면서 이제 이 혀를 조작하는 뇌의 능력까지 활성화됐을 때 모든 능력을 활성화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익혀나갈 수가 있어요. 혹시 단어 쓰면서 외웠어요? 아니면 말하면서 외웠어요? 아니, 절대 이거 고칠 수가 없지. 네. 아, 비꼬는 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바꿔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중학교 때 나연이 학원 다닐 때 단어 한 번에 몇 개씩 외웠습니까?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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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렇게 아, 써오는 거 숙제. 써오는 거 숙제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일단 단어 테스트를 쌤들이 치려고 하면 학생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수업 시간을 잡아먹는다거나 보통 그런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 카드로 그냥 어플 깔아가지고 시험을 치고 오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여기 수업 시간 전에 이제 단어 시험이 이제 다 안 돼 있다 그러면 좀 남아서 하고 가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단어 외우느라 수업 시간을 이제 그 까먹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건데 단어를 본인이 계속 일단 챙겨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한 번 할 때 저희는 이제 60개씩은 보통 할 겁니다. 아시겠죠? 중학교 단어하고 고등학교 단어 차이도 엄청나지만 그 양도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명사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쓸 거는 형용사. 아니지, 동사. 영어로 이제 verb, verb라고 부르고 줄여서 그냥 V라고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동사는 간단하게 자, 어떠한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들을 우리가 동사라고 부르는데, 얘가 기본적으로는 뭐뭐이다 또는 뭐뭐하다. 나연이 혹시 국어 잘합니까? 그냥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뭐뭐이다 뭐뭐하다라는 이런 기준법은 영어 단어 외울 때만 통하는 거고 실제 한국에서는 안 통합니다. 이게 예쁘다는 이게 그 형용사예요 아니면 동사예요? 이게 국어식으로 봤을 때 맞죠? 예쁘다는 형용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예쁘다라고 말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형용사는 예쁜 하고 비동사 is 동사랑 같이 연결해서 예쁘다가 이제 구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영어 학습의 한정에서는 예쁜이라고 익혀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뭐이다 뭐뭐하다 이 다라고 우리가 그 해석을 잡고 가는 것들을 이제 동사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지. 읽다, 그 다음에 눕다, 달리다, 그 다음에 던지다, 돌다, 그 다음에 도착하다. 아하, 이거는 도착 말고 딴 거 해볼까? 아, 돕다. 근데 영어에서 동사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배운단 말이에요. 자동사하고 타동사 두 가지로 나눠서 배우는데, 자동사하고 타동사의 개념 혹시 나연이 알고 있습니까? 자동사는, 근데 들어보긴 했죠. 자동사는 주어 혼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전부 다 자동사라고 해요. 딱 텅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은 자동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눕다는 어떻죠?
나 혼자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기준점을 잘 생각하세요. 나 혼자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가 눕다라는 동작을 하기 위해선 주어인 나 이외에 다른 대상이 필요한가요? 혼자서. 네, 걔가 자동사라고. 맞아요. 그럼 타동사라는 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준 기억납니까? 그 기준, 즉 동작의 의미를 완료를 하기 위해선 주어 이외에 그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거든요.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있어야만 동작이 완료가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주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동사가 대표적으로 꼽힐 수 있겠죠? 돕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던지다도 내가 텅 빈 공간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뭔가를 던질 수도 없어요. 그냥 허공에 그냥 팔을 그냥 돌리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나 이외에 이런 물체 같은 이게 있어야 이걸 실제로 던졌을 때 던지다라는 동작의 의미가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있어야만 의미가 전달이 완벽하게 되는 걸 우리가 타동사라고 하더라고요. 쉽죠? 그러니까 보통은 거의 확률상 70% 정도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자동사, 타동사를 쉽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무작정 자동사, 타동사를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한번 해보면 당장 펼쳤을 때 자동사는 주어, 혼자 동작을 완료할 수 있는 표현이고 타동사는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게 있어야 동작이 의미가 완료가 되는 동사들. 요 개념 좀 중요하니까 같이 이제 익혀놔요. 여기 쓰는 게 저보다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이제 자동사, 타동사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쓸게요. 마지막으로 빨간색 걸로 쓰는 겁니다. 요게 형용사라고 하는 것인데 형용사는 영어로 adjective, A, D, J, E, C, T, V, E. 요거를 줄여서 우리가 형용사 A, D, J까지만 쓰기도 해요. 밑에 이제 약칭으로 이제 분석을 할 때. 이 형용사를 적고 난 다음에 옆에 해석을 이어가기 전에 이렇게 4번은 검은 색깔로 여기서부터 쓰시면 되고 얘는 부사 A, D, V, E, R, B, adverb 줄여서 얘는 A, D, V 이렇게 약칭으로 쓰기도 합니다. 얘는 A, D, J까지만 이 형용사하고 부사만 선으로 이어는 이유는 뭐냐면 하는 역할이 비슷해서 그래요. 대신에 형용사하고 부사를 그런 나누는 이유도 있어야 되겠죠? 같으면 뭐 다르게 부를 이유가 없으니까. 이 형용사 같은 경우는 자, 명사를 수식 반드시 수식이라고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혹시 저거 생각할게요. 명사를 수식을 해주는 건데 영어에서 설명을 한다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 들어봤을 건데 영어에서의 설명은 수식 설명하고 동격 설명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수식 직접적으로 문법적으로 그 명사 앞에 있는 품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걸 우리가 수식 설명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수식 같은 경우 명사를 해줄 때는 이 우리말로 해석하는 한계상 뭐뭐한, 뭐뭐의, 뭐뭐적인 크게 요 세 가지의 형태 안에서 계속해서 해석값이 돌더라고요. 요거는 지금 예시를 같이 적어야 되는데 바로 밑에다가 간단하게 적을게요. 그래서 영어에서 단어 박스에서 우리가 형용사라고 딱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한, 그 다음에 예의 바른, 친절한 이런 개념들은 딱 나오자마자 형용사네. 앞에 있는 명사 값이랑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 하기 전에 그 품사, 부사하고 형용사 그 의미로 분리하는 거 기억하고 있죠? 그대로도 이제 맞아요. 까먹지 말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사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부사 같은 경우는 명사 이외 전부 수식을 해줘. 명사 이외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부사가 한 역할을 정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나연이 가지고 공부방이나 아니면 되게 뭐 나이든 쌤 배웠으면은 부사가 꾸며주는 게 4개다라고 배웠을 거거든요. 혹시 그런 거 들은 적 있어요? 아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명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를 원칙적으로는 이 부사가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도 꾸며줄 수 있고요, 접속사도 꾸며줄 수가 있고요, 이 부사들이. 그다음에 나중에 분사도 꾸며주고 동명사도 꾸며주고 다 꾸며주거든요. 명사 빼고 전부 다 일단 꾸며주는 역할은 부사가 하는 것이다.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해석값이 단어를 배울 때 보통 뭐뭐하게, 뭐뭐으로, 그다음에 뭐뭐하게도 보통 이렇게 붙어서 나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부사의 해석값들은 형용사보다 훨씬 더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형태로는 우리가 부사를 다 익힐 수가 없고, 아까 전에 판별한 대로 이 해당 특정 수식어구하고 명사를 붙여보거나 해당 수식어구하고 동사를 붙여봤을 때 그나마 의미상 연결이 되는 거,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뭐 불행하게도, 그 다음에 하지만, 그 다음에 이 하지만 이제 문장 전체 꾸며주는 거, 그 다음에 친절하게, 이런 식으로 보통 나와서 해석값을 가지는 것들을 부사라고 해준다. 여기까지는 기존에 배웠던 것들하고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뭐라 해야 돼? 리프레시. 기억이 안 나. 뭐라고 하는 걸 새로 상기시키는 거?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개념이니까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2개 남았거든요, 품사가. 갑시다. 두 번째로는 5번하고 6번도 검은 색깔로 적을 건데 이것도 선으로 같이 이어주세요. 이렇게 5번하고 6번. 첫 번째 5번은 이제 전치사라고 우리가 적으면 되고, 두 번째는 접속사 라고 써두면 이것도 2개를 이어둔 이유는 결국 하는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에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이 전사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5번하고 6번 전사와 접속사는 원래 더 이상 붙으면 안 돼요. 원래 더 이상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을 강제로 연결시켜주는 기능들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5번하고 6번을 묶어서 연결사라고 퉁을 치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3번, 4번은 형용사고 부사를 묶었을 때는 수식어라고 그냥 바로 말하거든요. 이런 연결사 종류들이고, 전사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다른 품사와 명사를 강제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얘는 풀 같은 느낌이죠. 풀처럼 더 이상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명사가 나오면 안 되는 자리에 명사 정보를 추가적으로 더해줄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전치사. 예를 들면 요거죠. I took my book the test. 자, 당연히 얘가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왜 필요하다고? 명사를 2개가 연결되지 않은 복합 명사가 아닌 다음에야 명사가 나올 자리는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my book이라는 명사가 하나 나왔는데 뒤에 두 번째 명사를 이미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명사를 더 이상 못 붙이거나 아니면 명사를 쓸 이유가 없는 품사를 강제로 이렇게 on이나 under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the desk라는 명사 정보를 여기 앞에 더 추가해주고 싶을 때 쓰는 게 전치사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 전치사들,
기본적으로 뭐 in, on, at 당연히 이제 봤을 것이고 at 네. 그다음에 of 뭐뭐의 by가 원래 무슨 뜻이죠? 수동태를 쓸 때 뭐뭐에 의해서 이렇게 보통 배우죠. 근데 원래는 뭐뭐 옆에란 뜻인데요. 옆에란 뜻의 전체는 또 이제 by 말고 beside도 있지. beside.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네, with from 이렇게 적어놔도 일단 전치사의 대략적인 형태들, 종류들 조금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역시 연결시켜 준다는 점에서 이 전사와 속성이 비슷하지만 얘는 무엇을 연결시켜 준다고 배웠습니까? 문장하고 문장 단위. 맞아요. 문장과 다른 문장, 문장 단위 혹은 그 문장 구성 요소 단위. 즉 일반 명사보다 더 커진 덩어리들을 연결시켜 주는 게 접속사가 하는 역할인데, 특히 이 중에서도 이 문장 단위만 연결시켜 주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은 이제 종속절 접속사. 그 다음에 문장 구성 종속절 접속사 플러스 등위 접속사 둘 다 가능한데, 이 문장 구성 요소 단위만 연결시켜 주는 건 등위 접속사만이 할 수 있는 표현. 문장 구성 요소 단위는 요거 접속사 끝나자마자 바로 설명 이어갈 거거든요. 그거 적고 나서 같이 개념을 연결시켜 두면은 조금 더 이해가 갈 겁니다. 등위 접속사 들어본 적 있죠?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알고 있나요? 어떤 애들을 등위 접속사라고 하냐면 대등한 단위를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등할 때 등자고 단위할 때 위자거든요.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거지. She gave me a flower. And I thanked her. 이거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요 질문은요. 요 문장은 적을 필요 없고 요거 하고 When she gave me a flower, I thanked her. 이렇게. 요거 위에 거 하고 밑에 거 하고 문장 구성하건 문장의 구성들이나 이 의미상의 차이가 나요. 위에 거는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고 밑에 걸 우리가 종속절, 그 중에서도 부사절 접속사라고 부르거든요. 요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최대한 따로 분리시켜서. 네. 고마워했다.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밑에 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네. 본인이 한 해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석사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다가 해석이 몇 번 됐어요? 여기서 2번. 여기는요. 왜 그러냐면 같은 문장들이긴 하지만 등위 접속사라고 한다면 대등한 단위를 연결시켜준다 그랬잖아요. 대등한 단위의 문장이 두 개가 연결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방금 전처럼 뭐뭐 했다, 뭐뭐 했다. 영어 문장에서 다라고 끝나는 건 단 하나여야 된다고요. 등위 접속사를 제외하고. 우리가 이걸 어떤 개념으로 배웠냐면 초등학교 때 동사, 문장은 동사에 하나만 있어야 돼 이렇게 배운 거였거든요. 실제로는 요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의 동사가 하나라는 말은 뭐뭐이다 라는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밑에 있는 거는 대등한 문장 두 개가 연결된 게 아니고 둘 중에 어느 문장의 동사가 아니게 해석이 바뀌어버렸죠. 다라고 해석이 안 되는 구간이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이긴 하지만
뭐뭐이다 또는 뭐뭐하다라는 문장의 기본 요소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의미를 완벽하게 전달할 수가 없는 문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뭐뭐이다 뭐뭐하다라는 본 문장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라고 해서 이를 종속절이라고 하더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같은 접속사더라도 이게 등위 접속사면은 뭐뭐다라고 동사를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게 원칙이고, 부사절 같은 경우는 반드시 부사절이나 명사절 접속사 같은 종속절 접사들은 뭐뭐이다라는 해석이 하나는 반드시 안 돼야 된다는 점. 이것들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품사들입니다. 모든 표현들은 뭐 동명사도 우리가 배웠고요. 분사라는 개념 알지요? 분사는 중2하고 중3 때 나옵니다. ing, pp 할 때 그 분사들 그 다음에 to 정사도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 6가지 기본 품사 안에 포함이 되는 개념들이에요. 여기 접속사에 해당되는 것들도 조금 적읍시다. 잠깐만요. 예시를 들었을 때. 자, and, but, or, 그 다음에 so, 그 다음에 because. 얘네들이 등위 접사 7가지 중에 대표적인 4가지 것들이고, because, 이거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항상 부사절이나 명사절 접사들은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의 동사하고 뜻을 반드시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뭐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실제로는 S가 V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접속사하고 동사의 의미를 연결시킨다는 거. 그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if는 V라면 S가 V 한다면, 그 다음에 when은 아까 전에 했죠. S가 V 할 때, while은 S가 V 하는 동안,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식의 형태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접속사라고 부르더라. 됐죠? 여기까지 혹시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가는 구간이 있나요 혹시? 네. 그런 거 생기면 바로바로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익혀야 될 게 문장 구성 요소들. 문장 구성 요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요거 4가지를 이제 놓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이 품사하고 문장 구성 요소는 각기 이 해당 단어나 표현을 부르는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자, 나연이 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연이 집에 형제자매 있나요 혹시? 누구 있어요? 위쪽으로 있어요? 아래쪽으로 있어요? 위쪽에 몇 명? 오빠 2명. 그러면 나연이가 막내네요. 그럼 나연이 집은 나연이는 나연이 집에서 셋째이자 막내다. 이런 나연이를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하나 생겼거든요. 근데 이걸 가족이라는 바운더리를 말고 학교 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혹시 반 발표 났어요? 네. 그러면 현재 정관중학교 3학년이었죠? 중앙중이었어. 집이 어딘데? 자식집에 살다가 얼마 전에 이사 와가지고. 그래? 맞아. 중앙중 출신 귀한리. 오케이. 중앙중 3학년이었다가 이제 지금 정광고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정광고 1학년 학생 김나연하고 나연이 집의 셋째 막내딸 나연이하고 결국 같은 대상이에요, 다른 대상이에요? 같은 대상인데 부르는 이름은 어떨 수도 있다고요. 정광고 1학년 학생하고 그 다음에 막내하고 그 표현 자체는 어떨 수도 있다고. 얘가 그 문장 구성 요소하고 품사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표현인데 하는 역할, 그 기준점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subject, 주어. 여기서 들어갑시다. 주어는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동작과 상태의
주체. 즉 직접적으로 동작을 만들어내고 그 상태를 묘사할 때 묘사되는 그 주인이 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주어들이거든요.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한글 해석할 때는 이 가와 같은 주격 조사와 보조사들을 나타내서 이제 이 문장 내 주어의 지위를 딱 밝혀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바로 뒤에 갑니다. 이게 유일하게 품사하고 문장 구성 요소를 따질 때 유일하게 이름이 겹치는 게 바로 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장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동사라고 이 부분에서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품사가 핵심이면 이제 그 품사를 갖다가 여기도 같이 넣어놓겠지. 그래서 요거는 동사, 아까 전에 적어놨던 것 똑같이 동작과 상태를 묘사해주는 친구인데, 이게 동작인 경우에는 보통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상태를 묘사할 때는 뭐뭐 이다와 같은 동사들을 붙여서 나타내더라 이 말인 겁니다. 해석을 해줄 때. 그 다음에 object. object는 목적어라고 부르는 것이고, 목적어는 제가 아까 전에 자동사, 타동사 개념 설명할 때 그 같이 말씀드렸어요. 자, 목적어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동작을 당하는 객체, 동작의 객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동작의 객체, 이게 한자어고, 이 객체라는 말은 아까 전에 제가 풀어서 말씀드렸지만 동작을 수행하는 대상이 주체가 아니고 동작을 당하는 대상. 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에는 그치 무엇을 또는 뭐뭐를 이렇게 명사 뒤에 붙여서 나오지만, 사람 명사들에 의해서 사람 명사에 한해서는 이 그냥 목적어 자리에 뭐뭐에게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이 말인 겁니다. 사람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나왔을 때 기준으로도 보는 거. 그 다음에 이게 complement, C-O-M-P-L-E, M-E-N-T. 이거 보어라고 하는데 아마 이 보어라는 개념이 제일 아리송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보어 이게 뭐야 여러분.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이 품사 하고 문장 구성 요소는 하나의 단어를 각기 이렇게 기준점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품사랑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요. 자, 주어 자리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품사가 하나로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었죠? N만, 명사만 가능하다. 이 주어 자리는. 나머지 6개 품사들 중에서 명사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동사는 당연히 이름이 딱 동사니까 V는 품사로 봤을 때도 동사만 가능하겠죠. 그럼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로 또 정해졌답니까? 뭐로 정해졌답니까? 아까 전에 1번부터 6번까지 적은 것 중에 얘도 명사만 가능해요. 명사만. 그러니까 6개를 다 우리가 적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게 이 5가지의 조합으로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만드는 건데, 이 문장의 형식이라는 건 결국 이 완벽한 영어의 문장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1부터 5형식 안에 반드시 하나에 속해야 됩니다라는 약속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완벽한 문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장 구성 요소를 따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문장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따지려면 결국 품사까지 정교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나연이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아니 대체 왜 완벽한 문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느냐. 그게 고등학교 영어 내신 시험에서 판단하는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그거예요. 문법 문제를 물어보든 아니면 이제 서술형 문제를 물어보든 아니면 이제 빈칸을 뚫어놓고 그 내용을 물어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는 얘가 내가 지금 그래서 읽은 것까지가 완벽한 문장인지 아닌지 문법적으로, 아니면 그 뒤에 내가 여기서부터 뒤에 읽어야 될 내용이 문법적으로 완벽한 표현이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관계 내용에서 후나 위치를 읽었으면 여기 뒤에 명사가 하나 빠진 불완전한 표현이 나와야 되는지, 그걸 끊임없이 판단하라고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기가 없으면 이 영어는 약간 사상부가 들어갔지. 뭐 하는 거야? 모래성 위에
의리의리한 이제 뭐야 그 건물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무너진다. 여기까지는 조금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보호하고 좀 쉴게요. 너무 힘들죠? 괜찮아요. 아 네. 보호. 보호는 조건이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좀 어려우니까 잘 봅시다. 여기 지금 칸이 없으니까 저는 옆에다가 적는 건데 C 네. 보어. 이 보어 같은 경우는 자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표현이다. 네. 이러면 애들 진짜 자결스럽습니다. 아니, 주어나 목적을 설명한다는 게 무슨 개념인데?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이런 개념. 아까 전에도 제가 이제 약간 던지듯이 말을 했지만 이 영어에서 설명이라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수식 설명과 동격 설명이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이고 이 동격 설명이라는 건 내가 앞에서 이제 표현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품사와 똑같은 그래서 같은 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품사로 연결시켜서 바로 설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려는 품사와 같은 품사로 설명을 이어가는 방식이 바로 동격이에요. 얘가 예를 들면 요거죠. 혹시 그 독해할 때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James, a professor, 아래 teacher, a teacher in 정관 high school. called me last night 이런 식으로. 자, 제임스가 주어고 이 사이에 여기 called me가 동사하고 목적어가 있는데 이 사이에 쉼표하고 쉼표 찍고 들어간 이 정관 고등학교의 선생님이라는 요 명사구가 결국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앞에 있는 제임스를 보여주는 건데 얘가 품사가 명사죠? 그러니까 똑같은 명사 형태로 이 앞에 나온 명사의 의미를 더해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동격 설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표현들은 정말 자주 나오고 결국 완벽한 문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굉장히 헷갈리는 이 약간 방해물 같은 요소로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거는 제가 지문 설명하고 이 내신 대비 갈 때 계속해서 걸러내주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을 계속할 겁니다. 사용한 품사와 같은 품사로 설명. 네. 그럼 여기서 충분히 이 보어 자리에 들어가야 될 품사가 뭔지를 나연이가 추론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 첫 번째.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 설명으로 만약에 진행할 때는 이 자리에 품사가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주어나 목적어는 명사이고 명사를 수식해주는 품사는 형용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식 설명해줄 때는 이게 형용사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비동사거든요. 그녀는 뭐뭐이다 라는 비동사하고 착한 이거를 그대로 쓴 게 she is kind 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she라는 이 명사의 상태를 수식해주는 거니까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로서 이 보어 자리, 비동사 뒷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형식 동사하고 보어가 합쳐지면 이거는 이형식 동사만의 특징인데 이게 하나의 합쳐진 동사처럼 의미가 해석이 되더라. 그래서 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해석 방법은 결국에는 이형식 동사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형용사로서 수식 설명해 주는 거고. 그럼 동격 설명. 당연히 품사가 보호 자리에 뭐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주어하고 목적어는 명사였죠.
동격은 결국 그 품사와 똑같은 품사로 설명해 주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때도 보어 자리에 어떤 품사가 나와야 정상이겠어요? 명사. 간단한 겁니다. 요거를 또 비동사로 나눠서 해볼게요. 자, 그녀는 뭐뭐이다. 이게 상태를 나타내주고 설명해주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학생이라는 명사. 즉 그녀하고 학생이 같은 대상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녀는 당연히 품사가 명사니까 여기 명사를 집어넣었을 때 이 이형식 동사권의 해석을 합치면 그녀는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될 수밖에 없겠지. 모든 이형식 동사들이 요 원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석이 그치 뭐뭐 하다라고 바로 동사처럼 해석이 되는 게 형용사 하다. 그다음 명사가 들어가면 명사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이것들은 주격구호에 관련된 이야기고, 두 번째로 또 이제 그 오형식 표현으로 쓰면은 이게 또 목적어로 표현시는 목적격 구호의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she made their parents, her parents, 네, her parents happy. 너무나 간단하죠?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이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뜻인데, 자, 이 happy라는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 문장의 주어인 she란 말이에요?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아니고 her parents라는 목적어의 상태를 형용사로 이렇게 이제 꾸며놨으니까 얘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목적격 보호 역할로 이제 형용사가 나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적어의 이 상태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이것들까지가 기본적으로 이 영어에서의 기본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도구들이고, 이것들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한 5분 정도 조금 기본 개념들하고 용어들 조금 익숙해지도록 할 수 있게, 그리고 좀 찍어가세요. 왜냐면 제가 책으로 만들어 드리기 전까지는 이걸 종이로만 들고 다니면 결국 꾸깃꾸깃해지잖아요. 책으로 만들어 드리면 그 책 표지 뒤쪽에다가 저희가 그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이제 들고 다니게 할 테니까 그때까지 제가 잠깐 보관하겠어. 그리고 한 5분 뒤쯤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아니 5분이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설명이 조금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 5형식까지 설명을 좀 다음 시간에 이어갈 거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보고 있으시고 보관하고 있을게요. 네. 잠깐.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고 한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해석하는 거 좀 이어서 가봅시다. 몇 번이죠? 67. 67. 네.
of life 목적어 as a good book. 요거는 정확하게 쓰는 약속된 또 해석 방법이 있는데 think of A as B 이렇게 찾으면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그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기본적으로 A를 B라고 생각한다라고 해도 의미는 똑같거든요. 근데 생각한다는 말은 여기서 이거로 간주한다 똑같다고 생각한다라고 의미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삶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책이라고 여긴다랑 똑같은 말이고 The further you get into it 아하 get into는 뭐뭐에 빠지다라는 뜻인데 기본적으로 동사 뒤에 전사가 바로 이어갔으니까 이거는 일형식 표현으로 인식하시면 되겠고 The more it begins to make sense. 자, 이거 해석해 봅시다. 마지막 뒤쪽 구간. 처음부터요? 아니 그 뒤쪽에다 further부터 해주면 됩니다. 당신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맞습니다. get into가 들어가다 빠지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여기 get into 동사 형태 같이 한번 챙겨두시고 이 뭐 해석은 적어놨으니까 요 외워야 될 동사 형태만 적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 이해되기 시작한다. 잘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어. 아까 전에 제가 부사절하고 등위절 차이점 알려드렸잖아요. 더 비급을 우리가 따로 익히는 이유가 뭐냐면 문장이 두 개가 쉼표로만 연결되면 안 돼요. 원래 그게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접속사가 없이도 문장이 두 개가 연결이 딱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익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더 further부터 이쪽 구간이 마치 뭐처럼 해석이 됐어요. 이게 동사가 어떤 절처럼 해석이 바뀌었는지 혹시 말해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했던 부사절처럼 얘가 몰입하다, 빠진다, 들어간다라고 다라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더 들어갈수록이라고 본인이 해석을 했잖아요. 이게 더 비급 문장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앞에 있는 문장이 부사절처럼 행동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몰입할수록 동사가 get into인데 동사가 다라고 해석이 정확히 안 되죠. 그럼 전부 다 얘는 부사절 계열이에요. 부사절. 뭐 접수사도 없지만 부사절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문장이 두 개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이군. 그래서 절대로 당연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배우는 나중에 이제 그 문법이나 문장의 조건에 맞춰서 얘는 벗어난 것 같은데 얘는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이걸 판단을 스스로 조금 해야 됩니다. 나연이가 국어도 지금 듣고 있나요? 아, 예. 국어 모의고사는 한번 쳐봤습니까? 예. 그래, 가봅시다. 그래서 더 많이 그것을 시작한다. 이거는 다라고 해석이 됐으니까 마치 주절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겠더라 이거예요. 468번에 The quicker you know what you want to do. what은 뒤에 what은 완벽한 문장이 나오면 안 되죠 뒤쪽에. 자 그래서 what은 쓸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자 명사 나올 줄. 두 번째 what을 기준으로 뒤에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명사가 하나 빠진 표현. 요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what을 쓸 수 있어요. 명사 하나 빠짐. 네, 요거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요거를 해석을 힘들어했던 거네. 봐봐라. 더 빠르게 네가 알수록이야. 여기까지가 첫 번째가 부사절이니까 V 할수록이라고 첫 번째 문장을 해석을 해주는 게 해석상의 포인트였고요. 더 빠르게 네가 알수록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in terms of career 경력의 측면에서 봤을 때 라는 뜻의 표현 in terms of가 뭐뭐의 측면에서 관점에서 라는 뜻의 표현이고 그래서 경력의 측면에서 봤을 때 더 better 더 낫다. 네? 왜 더 better?
better, 그러니까 더 B급, 더 B급에서 대명사 주어하고 비동사는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더 B급만의 마이크로한 미세한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전체 문장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요 표현에만 적용되는 그런 특수한 미세한 문법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상 더 B급 내에서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The better it is, 더 낫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여서 어때요? This, 이것을 준다 더 강력한 이유를 to apply yourself, 너 스스로를 헌신하게 할 더 강력한 이유를 준다는 뜻이에요. apply라는 뜻은 되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apply가 원래 가진 뜻은 응용하다 혹은 지원하다 이거 두 가지로 많이 씁니다. 이게 그래서 apply to n 하면 n에 응용 또는 적용하다 이 뜻인 거고 n에 응용하다 적용하다. apply 뒤에 전사 for plus n이 붙으면 n에 지원하다 이 뜻인 건데 이때 지원이란 말은 일자리나 비어있는 공고를 보고 내가 이제 그 비어있는 위치 또는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나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아니 그 일하려고 할 때 내는 문서 뭐였죠? 일하고 싶어요라고 입사 지원서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한다라고 할 때 apply for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apply 때 oneself 같은 이런 제기대명사 형태가 나오면 얘가 기존에 이 뜻이 아니고 헌신하다, 헌신시키다 이 뜻으로 쓰는 거라서 apply 밑에다가 devote 이것도 똑같은 뜻이고요. D-E-V-O-T-E V-O-T-E 그 다음에 dedicate D-E-D-I-C-A-T-E 네, 그래서 요거 apply, devote, dedicate 이것들이 전부 다 헌신하다, 헌신하게 만들다 이 뜻이라서 너 스스로를 헌신하게 할 또는 전념하게 할 강력한 이유를 준다. 그럼 여기까지 문장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 더 이으려면 역시 이렇게 접속사 봐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요거는 접속 부사 표현 문장이랑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for example은 그래서 쉼표하고 쉼표 사이에 끼워 넣어서 원래 이 자리가 아닌데 when하고 everyone 요 문장의 의미를 좀 더 더해주려고 이 자리에 강제로 끼워 넣는 거다. 이렇게 쓰는 게 쉼표 표현. 그럼 when을 기준으로 우리가 문장을 찾아야 되니까 요 문장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everyone else is out there 이렇게 하고 끝났고 parting 분사구문 이렇게 다시 한번 네가 너 스스로를 헌신하게 할 강력한 이유를 준다. 예를 들어서 모두가 밖에 나가 있을 때 라고 문장 끝났고 이게 분사구문인데 이 파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쉼표가 없이 붙은 분사구문이라서 분사구문 배웠어요. 분사구문은 기본적으로는 접속사 플러스 완벽한 문장의 형태를 줄여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혹시 처음 수업할 때 제가 분사구문 막 간단하게 위치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 적어줬습니까? 시간이 없긴 한데 요거 헷갈릴 거지만 좀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분사구문이 나오는 위치에 따라서 그럼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나왔나요? 네. 현재 분사 무슨 형태냐면 ing 형태. 과거 분사는 동사 뒤 ed 보통 붙인 형태 보고 말하는 거죠. 자, 완벽한 문장을 저는 이렇게 이제 쓸게요. 완벽한 문장 뒤쪽에 쉼표가 없이 ing 혹은 과거 분사가 바로 붙어버리면 이때는 ing 하면서 pp는 능동의 표현이었나 수동의 표현이었나? 그렇죠. 그러니까 되어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국룰이고 되어지면서 똑같은 구조인데
완벽한 문장이 이렇게 나왔을 때 쉼표를 찍고 쉼표가 있냐 없냐 그 차이야 지금. 쉼표를 찍고 ing 혹은 과거분사 요 두 가지가 이어지면 이거는 이 쉼표 앞에 있는 동사가 두 번째로 연결된 표현으로 이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해석으로 그리고 and가 생략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ing 한다. 마치 그치 동사 두 번째 동사처럼. pp가 나오면 똑같이 그리고 pp 되어진다. 완벽한 문장 뒤에 나와서 이렇게 쓰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유형으로 따지면 4가지 유형 정도 되거든요. 이건 우리가 문장을 계속해서 보면서 익힐 거니까 뭐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그냥 문장이 다 끝나고 뒤에 ing나 pp가 이어지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정해져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일단 숙제라고까지는 조금 뭐하지만 요 각각의 품사들 이름들하고 그 다음에 문장 구성 요소 역할들을 좀 물어볼 거거든요. 시험을 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진으로 찍어둔 거 계속해서 보면서 조금 익혀 오시면 되고요. 오늘 수업 중에 어려운 점 있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합시다. 5시에 수업이 시작이니까 아마 여기 조금 앉아있다가 수학 선생님 수업 끝나면 바로 그때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놀고 있으세요.